미망인이신 우리 강하정 선생님께서 오늘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 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서 목숨을 희생당하신 송경진 선생님의 부인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간에 새로 밝혀진 사실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원고를 작성해봤습니다. 페이지 43쪽부터인데요. 47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제 그 근거를 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모체로 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또 제정을 하면서 학생인권 센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인권 센터에는 학생인권 옹호관이 있고 그 옹호관이 이번에 제 남편을 그렇게 죽도록 몰고 갔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그걸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 남편은 성별이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성인이었고요. 사회적 신분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학생하고 대비해서 강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학생은 원천적인 약자이고 교사는 원천적으로 강자이다. 이렇게 딱 양분을 해가지고 흑백 논리로 이 사람들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제 남편을 죽인 그 과정을 쭉 조사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그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이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그들을 타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2월 24일 날 2017년 2월 24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때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혹만 들어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는 인권옹호관이 그 전해부터 공석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막 부랴부랴 인권옹호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염기용 씨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서울시향 그 박현정 대표를 성추행으로 무고를 해서 그렇게 저기를 했던 그 사람이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응모를 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이 전교조 민노총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대 그 법대 교수 출신인 그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옹호관을 이렇게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전북대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헌법학자인 송기춘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고 맨 처음에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이 학생인권 센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초대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제 남편의 고등학교 1년 선배였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김제에서
남편이 부안 상수중학교로 여보 내 다녀오리니 하고 장난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1학년이 울고 그러니까 쥐가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간 자습 지도 교사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야간 자습에 1학년이 빠지고 집에 간 것을 제 남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 부모한테 선생님이 내 짝꿍의 허벅지를 만지고 나한테는 폭언을 해서 말도 없이 와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 날 4월 19일 수요일 날 무고 사건 당일에 학생 엄마가 뉴시스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페이지 47에서부터 이 48, 49쪽에 거기 보면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이 좀 잘못돼가지고 상단에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거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언론 저기로 해가지고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쪽 뉴시스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여기다 이제 지금 제가 발췌를 해서 넣었어요. 거기 보면은 원고의 추가 조사와 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제보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자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1시에 났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 제보가 왔다고 하면서 기사는 1시에 났어요. 그리고 그 기사는 전라북도 교육청 발이었고 알고 보니까 학생인권 교육센터에서 낸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관여를 했어요. 학생인권 교육센터가.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상서중학교 인성인권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성인권부장은 남편과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인데 체육과에 다니면서 당시 수학과를 다니고 있던 제 남편을 동네 푹 치듯이 그렇게 때리고 다녔답니다. 제 남편은 참 등치는 있지만 사람이 순해요. 그래서 많이 맞았대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 사람과 상서중학교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임해 오던 때부터 남편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멱살잡이도 하고 뺨도 때리고 그런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어요. 학생 엄마는 뉴시스에 제보를 했고 학생 아버지는 교장선생하고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 이 체육교사는 자기가 인성인권부장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막 학생 전체라고 해봐야 여학생 8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약간 정신지체예요. 그래서 7명을 모아놓고 수학선생님이 너네 몸에 손 댄 곳만 써라 그랬대요. 칭찬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도 손댄 것이고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톡톡 치는 것도 손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손대는 거잖아요. 손댄 곳만 써라 하니까 아이들이 머리, 얼굴, 팔, 손 이런 식으로 다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아까 그 허벅지 짝꿍 허벅지를 만졌다고 한 그 짝꿍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한 아이가 너 선생님이 너 허벅지 만졌잖아.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네가 써야지 우리가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써버렸답니다. 그거를 허벅지. 그런데 이 허벅지가 왜 나왔냐면요. 이 교사가 이 인성인권부장이라는 교사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양호교사를 카풀로 태우고 다니면서 그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대요. 그래서 그 양호교사 남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파면을 당할 위기에서 전교조 교사이기 때문에 김성환 교육감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상서중학교로 전근을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근 안 왔으면 제 남편 안 죽었어요.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허벅지. 그러니까 학생한테 무릎이라고 처음에 몰라 무릎인지 뭔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허벅지라고 옆에서 은근슬쩍 말을 흘렸답니다. 선생이. 그 학생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이 공무원 사회의 아주 더러운 행정의 모순적인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안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왔어요. 이 장학사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했어요. 교육청 어디요? 학생인권센터요. 학생인권센터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했대요. 장학사가. 그런데 뭘 했냐면 격리를 주문했습니다. 교장 선생에게. 그러니까 교장 선생은 수업 중이던 제 남편을 수업 도중에 쫓아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출근 정지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 와중에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장실을 점거하고 앉아서 만나자고 하니까 남편이 내가 기자를 왜 만나냐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이 등을 떠달미면서 가서 만나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학생 허벅지는 왜 만졌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허벅지를 만진 일이 없는데 왜 허벅지라고 하나 생각해보니까 다리를 덜덜덜덜 떠는 학생이 있는데 너 그렇게 다리 떨면 복달아난다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툭툭 쳤었대요. 그거를 아마 허벅지라고 생각했나 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교장이 툭 나서가지고 그것이 학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교장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뉴시스에서는 남편이 일단 이제 손댄 것은 인정을 했다. 그런데 교육적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장 선생이 한 말을 막 다 섞어가지고 남편이 성추행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경찰서. 공무원 행정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세요. 부안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이제 초동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사복을 입은 여자 경찰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 여자 경찰이 학생들을 놓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인성인권부장이 그 체육교사가 작성을 했던 그 진술서 그걸 가지고 이거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OS식으로 문답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맞다는 의미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답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추행 맞네? 해가지고 전라북도 경찰청으로 이첩을 시켜버린 겁니다. 성추행으로. 자기들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게 초동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시스 기자는요, 페이지 49 중단을 보면은 뉴시스 최초 보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가지고 나와요. 밑에 부분에. 이 도교육청 관계자가 옹호관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밝혔어요. 이제 제가 막 교육청 쫓아가가지고서 막 항의를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때 밝혔어요. 예, 옹호관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한 이후로 전라북도에서는 MBC, KBS 이런 데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고 제 남편이 아주 그냥 갑자기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땅굴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니고 싶을 만큼 얼굴 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매도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성추행 보고서가 접수됐는데요. 맨 마지막에 접수됐어요. 이미 기사가 난 뒤에. 그런데요, 여기 잘 보세요. 인성인권부장, 그 다음에 학교폭력 상담사. 이 사람은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에서 나온 학교폭력 상담사가 학교폭력 성추행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학생들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학교폭력 상담사는요, 학생인권센터 직속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 온 그 장학사한테 따져 물었더니
학생인권센터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시가 내려온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시 내려온 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0일 날 드디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구제조사팀의 주무관 김땡땡이가 현지 기초조사랍시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학생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초조사 자기는 안 했어요. 자기는 하지 않고 여기 기초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몇 페이지 어디로 갔나? 이게 지금 편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기초조사 보고서가 어디로? 앞에 있나? 네? 56페이지까지 갔어요? 네, 56페이지 그럼 한번 보세요. 기초조사 보고서에 보면요, 제목 직권조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2번.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할 적에는 무엇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죠. 이제 처리 안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6월 12일이에요. 조사는 5월 2일, 5월 12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 놓고 6월 12일 날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직권조사, 기초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4월 21일 날, 금요일 날,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유땡땡이 경사 외에 이제 몇 명의 경찰들이 현지 학생 조사를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경찰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진술을 번복하고 처벌 불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잘못 없습니다. 해가지고 내사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4월 21일 날. 그래가지고 이 경찰 말이 제가 만나봤더니 행여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선생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그날 당일날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를 했답니다. 이 선생님 내사 종결이니까 불이익 없게 해주세요 하고 내사 종결을 이제 통보를 했대요. 그런데 4월 24일 날 학교장이 출근 정지 해제도 하지도 않고 난데없이 직위해제 및 전라북도 교원연수원 대기근무 통보문건을 전달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나는 이제 내사 종결됐으니까 다시 학교 출근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을 상을 하고 왔어요. 이걸 들고. 그러면서 부안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고.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어도 당신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아니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왜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은 신고가 됐으니까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신고가 됐으니까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 참 멍청해요. 제가 볼 때는. 예? 형사벌과 행정벌이 별개라고 하는 것은 자, 형사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 형사 쪽에서 벌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벌이 이 행정벌은 당연히 행정 쪽으로 해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무혐의인데 너는 이쪽에서는 벌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안교육지원청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별일 아니니까 곧 해결될 거라고 그러면서 매뉴얼대로 우리는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매뉴얼 내놔라 했더니 뭐 없대요. 아니 자기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면서 매뉴얼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검찰 8월 18일 날 2017년 8월 18일 날 교육청에서 저도 모르게 유가족도 모르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인권센터 옹호관 염기홍 씨,
그다음에 심의위원 아까 말한 그 송땡땡이 교수, 그다음에 부교육감 김 뭐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셋이 탁 사진까지 멋있게 찍으면서 그 배포문을 전부 나눠줬는데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배포문을 갖고 와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기사를 내고 싶은데 데스크에서 잘라니까 못 내니까 사모님 이거라도 어떻게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성 관련 사안 매뉴얼로 자기들이 했다 하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5월 2일 날 이날 드디어 이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1차 조사 및 진술서를 이제 제출을 했죠. 1차 조사하는데 문답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갔더라고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게 있는데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 교육센터 조사관 김땡땡이입니다. 센터 주소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월요일이 바로 5월 2일이에요. 오후 2시에 뵙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문답서를 보면은 여기 문답서가 어디 52쪽 문답서 한번 보세요. 거기 시간 한번 보세요. 거기 시간이 다르죠?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오후 2시에. 남편이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제가. 그때 엄청 더웠습니다. 그 더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로비도 있고 그러는데 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저 푹푹 찌는 차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저는 차 속에서 땀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땀 흘리고 있었고 그랬는데 3시간 20분 동안을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시간 좀 보세요. 10시 5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몇 분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들이 조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관여도 처음부터 했었고 조작도 이렇게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기획된 거란 거죠. 기획이에요. 한 사람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고 여기 지금 관련된 제가 고소했던 10명이 전부 승진하거나 지금 다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영전을 했어요.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5월 2일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문답서 이렇게 하고 진술서 그 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남편이 나 억울하다고 진술서 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패미 대통령이다. 나는 인권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더니 5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남편하고 저희가 이제 항의를 하러 갔었어요. 전북 그 학생인권 교육센터에 조사를 해놓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하러 갔더니 인권 옹호관이 여기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 있었더니 주무관이 따라오래요. 그래서 남편이 조사받았던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밀실입니다. 우리 밀실에서 조사관이 그 한 사람을 놓고 둘이서 그렇게 셋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뭐죠? 뭐 옛날에 안기부에서나 그랬겠죠. 그리고 녹음이나 녹취한다는 고지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한 거예요. 맘대로.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5월 2일 날 조사를 해놓고 소식이 없다가 이 이후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진술서 다시 써오세요. 진술서 다시 써오세요. 그리고 조사 다시 받읍시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 받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봐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웬걸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날 거라고 하더니요. 5월 25일 날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에 위상 강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 거기 55쪽에 보면은 나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하여튼 있어요, 사진.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6월 1일 날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이 터집니다.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 유명하죠? 그게 터졌어요. 그러더니 6월 12일 날 갑자기 이거 기초조사 사건 접수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조작해서 해놓고 자기들 이 내부 결제로 해놨어요. 내부 결제로.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뭐 부안교육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직권조사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놓고 6월 20일 날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이 딱 이제 기사가 최초로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6월 30일 날 전화가 왔어요. 심의위원회 출석하세요. 아니, 심의위원회는 중징계 하는 사람들만 한다면서요. 구두경고라면서요. 그랬더니 가볍게 하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연습시키세요 하고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남편이 연습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거를 남편이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녹음을 해왔습니다. 이걸 한번 틀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저기로 몰고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수중학교 송영진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에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어렵게 얻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명랑하고 성격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2012년에 중학교 입학하여 학급에 부실장이 되고 생활을 잘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말경에 한 학생이 자기 패달하며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제 딸의 아토피가 전염병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여러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방법으로 2년 동안 집에서 딸을 가르쳤습니다. 공부하면서 예전처럼 좋아져 올해는 희망의 자소대학교에 갔습니다. 이러한 딸을 이렇게 아픈 딸을 치유하고 가르치면서 했던 사랑과 관심과 행동이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학생들은 똑같은 애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조사관님들이 그 학생들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할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계속 강조하면서 볼펜 끝만 이렇게 갖다 대도 이 학생이 나 기분 나빠요 하면은 성추행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버린 거예요. 볼펜 끝만 갖다 대도 그 성추행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손으로 이렇게 쳤는데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는 사람을 세뇌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옹호관이나 조사하는 조사관들, 이 사람들은 학생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휘둘러서 말하자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남편은 결국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할 적에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그런 스킨십, 그것이 내가 자연적으로 학생들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내용을 그 사람이 알려준 그대로 가서 외워가지고 가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거 인정했네.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남편을 조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버린 겁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기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학생인권센터, 옹호관, 이 사람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의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가 강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시켰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가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러면은 벌써 여러분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오늘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5월 14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규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날 또 우리 강하정 사모님께서 오셔서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